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은 강하고 씩씩해야 하며 쉽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거나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걸 자제하며 키우고 그렇게 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울고 있는 아들 역시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하지 않은 백주와 같은 미성숙한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도 커서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서적 돌봄을 잘 배려하고 사랑해준다면 더없이 행복한 날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오프닝 노래로요,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 드라마 특집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주말 드라마는 가족들이 많이 시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하죠. 이야기로 인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곤 합니다. 그게 굉장히 몰입하신 시청자분들, 이런 악역이신 분들이 지나가는 길에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먹고 어떤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걸 보면 그 드라마가 주는 어떤 감정적 요소가 작용을 하는 거겠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상이 없으면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곤 합니다. 한 걸음마다 미소가 피어와 네가 있어 눈부신 날이야. 이상하게도 너에게 끌려가. 그 누구도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찾던 단 한 사람. 꿈처럼 행복한 날, 그대는 나에게 always 사랑이야. 유일한 저 바보 이거 사랑이야. 솔솔 부는 바람이야. 뚜루뚜루 그댄 사랑이야. 큰 바다처럼 오묘한 그댄 때로 나이처럼 다가와. 따분하지 않아 그대만 있으면. 바라만 봐도 정말 좋아 내가 찾던 단 한 사람. 꿈처럼 행복한 날, 그대는 나에게 always 사랑이야. 유일한 저 바보 이거 사랑이야. 솔솔 부는 바람이야. 뚜루뚜루 그댄 사랑이야. 꿈처럼 행복한 날, 그대는 나에게 always 사랑이야. 유일한 저 바보 이거 사랑이야. 솔솔 부는 바람이야. 뚜루뚜루 그댄 사랑이야. 제가 소개해드릴 주말 드라마는 2021년 9월 25일부터 2022년 3월 27일까지 했던 토일 주말극 8시부터 9시 20분까지 했던 바로 신사와 아가씨입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사와 아가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기보다 나이가 14살이나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엉뚱한 아가씨가 있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남자아이가 무려 셋이란다. 95년 아가씨, 바로 박단단.
젊디 젊은 앞날이 창창한 아가씨가 애가 셋이나 딸린 14상의 연상 호라비를? 사람들은 그럴 거다. 아니 왜?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사 종종 일은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아가씨 선택은 정말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쇼킹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던데. 아니, 결혼은커녕 연애도 사치라고 싱글종이 넘쳐나는데 그게 트렌드라는데 어쩌다 이 아가씨는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뒤에서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멋대로 입맛대로 쑥덕쑥덕 거릴 거예요. 아무리 취직이 어려워도 그렇지 저건 아니잖아. 돈이 그렇게 좋아? 그런 불쾌한 시선과 편견은 어쩜 자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다르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는 사랑 믿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한 삶과 사랑을 용기 있게 지켜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반대도 많았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땀 눈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95년 아가씨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통해 인생은 아름다운 여정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네, 신사와 아가씨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부분이 부모라면 정말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박단단의 부모라면. 자, 어떤 스토리들이 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줄거리들을 알아볼까요? 우리 주인공 아가씨 스토리와 더불어 주인공 가족이 우여곡절 힘을 합해 서민 갑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저물었고 계층의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인공 집안이 서민 갑부로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래도 인생사 세용지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생의 진리는 아직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실패만 거듭하고 바닥으로만 떨어졌던 찌질한 서민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우여곡절 서민 갑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콩가루처럼 흩어졌던 가족이 하나로 묶이고 화해하게 됩니다. 이 뜨겁고 눈물 나는 스토리는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한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질투, 모성애와 부성애, 책임과 희생, 상처와 용서, 만남과 이별, 마지막으로 인간 세상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유쾌하고 왁자지껄하게 재미있게 그려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절 신사와 아가씨, 이 드라마가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큰 즐거움과 위로가 됐을까요? 노래 듣고 올까요? 임미영용 사랑은 늘.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네,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1995년생 여자 주인공이 이셋을 키우는 14살의 연상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가족이 우여곡절 힘을 합해 서문갑부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것들이 아주 유효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신사와 아가씨 작가는 다양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나이 차로의 갈등,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질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유쾌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는 50부작이었는데 50부작에서 2부가 더 추가된 형태로 총 52부작이라고 하네요. 종영 후에는 몇몇 국가에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신사와 아가씨를 방영하여 넷플릭스 월드 랭킹 7위까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영국 역할은 지현우 배우이고요. 박단단 역은 이세희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영국은 고용주이고 박단단은 이영국에게 입주 가정 교사입니다. 그리고 차건, 강은탁 배우는 박단단의 외삼촌입니다. 이렇게 핵심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 인물 중에 하나는 조사라라는 역할입니다. 이 사람은 이영국을 짝사랑하고 박단단을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네, 인물들 중에서 주인공이 이영국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배우 지현우가 연기하는 이영국은 FT그룹 회장 왕대란의 여사의 의붓 아들입니다. 제니, 재찬, 세종의 아빠이며 세련의 이복 오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실감에 빠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박단단이라는 인물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주인공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박단단을 알아볼까요? 박수철의 딸이고 차연실의 의붓딸, 박대범의 의붓 여동생입니다. 박대범으로 인해 화장품 회사를 그만두고 국어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를 하며 자신의 진로를 모색 중인 인물이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새엄마와 한탕주의의 사업을 한다시고 재산을 탕진하는 의붓 오빠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고 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아버지와 싸우고 우울한 마음에 산에 올랐다가 이영국과 얽히게 된 신사와 아가씨 인물 관계도에서 교사와 고용주의 관계에서 점차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인물은 차건입니다. 신달래 여사님의 아들로 연실의 남동생, 수철의 처남, 대범 미림, 단단의 외삼촌입니다. 조카인 대범처럼 축구 선수를 하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바 있어요. 효자이고요. 처음에는 신사와 아가씨 인물 관계도상에 러브라인이 없어 보였으나 점차 회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인물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까요?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 난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넌 이런 내 마음도 모르겠지. 너의 하루에 나란 없겠지. 또 추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너의 뒷모습을 보는 것도 난 행복이야. 아직 나의 마음을 몰라도 끝내 스치듯이 가도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엔 너무 견디기 힘든 날에는 너를 사랑한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ing for you. 혼자 다시 또 missing for you. Baby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 너의 하루에 난 없겠지. 또 기억조차 없겠지만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나 혼자 추억을 만들고 있어. 내게 사랑이란 아름다운 상처 같아. 너의 예쁜 미소를 보아도 함께 나누지도 못해. No. 네가 너무 생각나는 날엔 가슴 시리고 슬픈 날에는 네가 보고 싶다 입가에 맴돌아 혼자 다시 또 cry for you.
네, 꽃보나 남자 OST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사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기자의 딸로 이영국 회장을 짝사랑하는 인물입니다. 이영국네 집사로 살림을 도맡아 한 바 있습니다. 회장님에게 걸맞는 여자가 되기 위해 영어, 중국어, 필라테스, 꽃꽂이, 요리까지 모든 노력을 했지만 회장이 바라봐주지 않아 경쟁심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인물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정보를 알아보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각 인물들의 가족들인데요. 주말 드라마인 만큼 박단단네와 이영국네 이렇게 나뉩니다. 저희 2부에서 이영국네 첩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돼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박단단네는 박수철, 이종원 배우이고요. 차연실 역의 오현경 배우, 박대점 역의 안우현 배우, 신달래 역의 김영호 배우, 강미림 역의 김이경 배우, 그리고 이 영국내에는 왕대란, 차화연 배우입니다. 제가 2부에 왕대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라라는 인물이 우리가 핵심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영어, 뭐 중국어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이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요 내용은 기억 상실에 걸렸는데 거기서 중산모략을 해서 영국의 마음을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 이거 막장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 요소들이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합니다. 영국은 왜 기억 상실에 걸렸고 또 어떻게 기억 상실이 풀렸는지 궁금합니다. 메인 주인공인 지현우와 이세희의 케미가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 많고요. 조연들의 역할도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왕대란 역의 차화연 배우가 열연하였는데요. 왕대란은 이영국의 아버지 첩입니다. 첩이라서 당연히 좋은 배우를 받진 않았겠지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언급하신 거에 의하면 무슨 물이 이렇게 얼음장이야? 나 추워서 못 죽겠는데? 나 죽고 싶은데 못 죽겠다! 라며 뛰쳐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왕대라는 손가락질 받고 딸 이세련을 낳았습니다. 20년이나 같이 산 사람이 회사 지분 하나 남겨주지 않고 죽은 것에 섭섭하고 굉장히 억울합니다. 자신의 딸도 본 부인의 호적에 올려져 있고요. 용돈은 풍족하게 받지만 회사 지분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결혼하면 회사 지분을 20% 받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고요. 그녀의 삶은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이 영국 입장에서는 왕대르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병까지 걸려서 죽었죠. 네, 에픽하이의 춥다 듣고 오겠습니다. 봄이 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와 기억이 녹아내려도 사계절이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아이잖아. 모진 성격은 살아라는 겨울 시린 바람 알 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이다인걸 겨울바다 같은 심장인걸 배를 띄워 다가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걸. 난 초점을 잃었지. 설이 낀 눈시린 기억이 밟혀서 목젖 없이 비명만 찔렀지. 아픈 상처만 남은 빙판이었지.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라 내가 떠도 눈 덮인 산은 녹지 않아.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
가며 찾아오지만 난가래 끝자락에서 겨울에 멈춘 기억 따스함은 가둬서 마른 맘에 튼살 안에서 얼어붙은 강물에 갇힌 추억 붙잡고 내 손을 놓지 않아 차가웠던 이별을 한 뒤부터 꽃피던 그 봄을 놓지 않아 벚꽃이 내가 눈송이처럼 피잖아 여긴 춥다 햇살도 내가 눈보라처럼 치잖아 나만 춥다 건드리면 다 어울리잖아 너의 손을 잡을까 겁이 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봐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튼다 나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구멍나서 It's so cold 막아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So cold 봄이 와 I'm cold as ice 꽃을 피우고 I'm cold as ice 여름이 와 I'm cold as ice 기억이 녹아내려도 여긴 춥다 Cold as ice Cold as ice 너무 춥다 I'm cold as ice Cold as ice So cold 땀이 얼어붙어서 자꾸 입술이 튼다 나만 춥다 Cold as ice Cold as ice 너무 춥다 I'm cold as ice Cold as ice So cold 가슴이 구멍나서 막아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네, 1부 마무리했고요. 2부에서 이모저모 스토리 여담 및 작가 이제 코너입니다. 이내 수원 시네마타운. 네, 2부에서 주말 드라마 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문득 주말 드라마를 왜 주말 드라마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름 그대로 주말에 방송하는 드라마,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편성하고요. 금토 드라마라고 하여 금요일과 토요일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종합편성 채널 TVN, OCN, 지상파 PP 드라마 등이 주로 금토 드라마를 편성하고 SBS, MBC, KBS 등은 주말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래는 한국 방송계에는 주말 드라마가 없었고요. 1976년에 주말 드라마라는 개념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TV 방송 시간대별 프로그램 편성 규제와 일일 연속극에 대한 규제를 담은 76 지침을 방송사에 하달했는데 당시 지상파 TV 채널 중 드라마 인기 최고 채널이던 TBC가 주말에는 자유 편성이 가능하다는 규제 속 빈틈을 재치있게 이용해 일일 연속공을 줄이는 대신 토요일 드라마를 일요일까지 편성들려 토일 드라마로 겹친 것이 주말 드라마의 시초라고 합니다. 주말에 사랑받는 주말극의 시초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또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신사와 아가씨에 대한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와 아가씨는 신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젠틀하고 정장, 깔끔하고 도도하고 매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신사는 원래 명나라의 관료 계층을 뜻하는 한자이지만 유럽을 신봉하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이 영국의 중산층 계급이었던 젠틀맨을 번역하면서 알려진 단어입니다. 허영심 가득한 졸부가 많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에티크잇이
필수였기에 예의 바르고 정의 이미지가 강한 의미로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몇 있다고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모로 내용이나 설정 등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나요? 기생충 섞어 놓은 것 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엉뚱발랄하고 아가씨가 가정교사로 취직해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를 사랑에 빠진다는 기본적인 줄거리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비슷합니다. 특히 아내를 잃고 홀로 무뚝뚝하게 아이들을 키우던 남자가 가정교사로 취직한 여자 주인공 덕분에 아이들과의 관계도 개선된다는 점이 비슷하고요. 시나리오 초반에 가난한 아버지와 딸이 재벌집에 취직하고 서로 모르는 척한다 라는 스토리는 기생충의 향기가 나지만 기생충처럼 작정하고 사기극이 아니라 따로 취직해 돌아와 보니 아버지와 딸이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신세아와 아가씨 작가인 김사경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신 작가님으로 미운하고 우나 천만번 사랑해, 오자룡이 간다, 장밋빛 연인들, 불어라 미풍아, 하나뿐인 내 편 등의 유명 작품들을 창조해낸 작가님입니다. 2021년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도 받으셨네요.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주말만 되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그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맘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아쉬운 밤과 이별이 무서워요 나는 내일 하루 시작이 이 모든 밤을 천천히 좋은 사람 당신과는 천천히 그녀를 보면서 짧은 밤들을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와 아가씨가 나왔던 명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계동의 KBS 수원센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KBS 수원센터는 수원 호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로 예약하고 지도를 살펴보니 앞에 KBS 수원센터가 있습니다. KBS 수원센터에는 실제 드라마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인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신사와 아가씨 수원에 나왔던 장소는 바로 KBS 수원센터입니다. 실제 드라마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촬영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원에서 재밌는 어떤 놀거리나 풍부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견학 예약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견학은 1일 4번 합니다. 9시 반, 10시 반, 오전, 그리고 오후에는 1시 반, 3시 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한 타임에 최대 4명까지 예약을 받고 있어서 소규모 투어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로그인 후에 예약 신청을 다시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S 수원 아트홀 쪽에 들어가서 왼쪽 가장자리 안쪽에 있는 KBS 수원센터로 향하면 되는데요. 방문자들은 KBS 수원센터 바로 앞에 견학 안내라고 적힌 입갑판 쪽에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도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외 세트장을 지나 수원센터로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정문에서 도보 10분 정도 걸립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가면 견학 왔다고 말하면 대기 장소를 안내해 주고요. 촬영장 견학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자리가 현재는 넉넉한데 상황마다 다르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촬영장 견학 대기 장소에 도전지구탐험대, 기념품들이나 2005년까지 방송됐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연이은 사고로 종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기념품 전시회는 2015년에 끝난다고 적혀 있지만 2021년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이고요. 대기 장소를 열심히 구석구석 보다 보면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하 구내식당에 내려가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5,000원대인데 생각보다 알찹니다. 견학을 시작하면 같은 시간에 예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잠수 타거나 안 올 경우에는 더 많은 구경을 할 수 있겠죠. 프라이빗 투어가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네.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촬영장 투어 코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세트장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학 코스는 1. 특수 분장실, 드라마 갤러리, 실내 스튜디오, 크로마키 체험관, 야외 세트장 등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특수 분장실에는 인체 더미와 특수 분장 소품들이 있고요. 전쟁이나 드라마, 영화를 만들 때 쓰는 인체 더미가 방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구경하고요. 각시탈 가면이나 손 모양의 소품을 직접 만져볼 수는 있습니다. 가면은 물렁물렁한 재질이고 딱딱하게 만들면 배우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해서 특수 제작으로 부드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손 소품에 있는 인체 더미는 촉감이 사람 같아서 어떤 손인지 어떤 게 사람 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분장실 옆에는 생생한 말도 한 마리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드라마 갤러리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KBS에서 제작한 드라마 포스터가 걸려있고 유명한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입간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 김탁구 이런 것들. 추억의 드라마를 보고 너무 신나고 설레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KBS 수원센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드라마 갤러리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대 드라마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실내 스튜디오로 넘어가서 현재 방영 중인 실제 세트장입니다. 신사와 아가씨 촬영지 세트장을 이 당시에는 구경할 수 있는데 윤진이 배우라는 집인데 부잣집 느낌이 폴폴 나고 방에 있는 어떤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해 있는데 신기했다고 합니다. 방의 크기는 비교적 작게 제작되고 촬영할 때는 광각 카메라를 사용해 더 넓게 보인다고 합니다. 물 나오는 씬은 물이랑 가스는 필요할 때마다 호스를 연결해서 쓴다고 합니다. 실내 촬영 시에는 낮과 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시죠? 낮사진, 밤사진 등을 세워놔서 시간대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손길이 들어가겠죠? 네, 크로마키 체험관입니다. 뉴스 기상 캐스터 체험인데요. 합성 기법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직접 체험하는 거는 생소할 수도 있죠. 파란색 배경에 섬한 영상 자료와 함께 합쳐져 영상 화면이 나옵니다.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얼굴만 둥둥 떠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야외 세트장인데요. 마지막으로 야외 세트장은 5월의 청춘 촬영지와 1980년대 광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어떤 촬영지가 있는지 항상 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시 8달구 인계로 123 KBS 수원센터 드라마 제작센터 1층에서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셔서 재밌는 구경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생각나는 주말 드라마만큼 따스함을 비추고 안락함을 선사하는 이인의 수원 시네마타운이 되겠습니다. 끝곡으로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려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그